제가 좀 목소리 목 아프시니까 네. 소개를 할게요. 이게 이 책이 뭐냐면은 그 뉴욕에 네. 그 제일 큰 매립지가 이제 프레시킬즈라고 있었는데, 예. 예, 그게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조성이 끝났거든요. 예. 매립이 끝나서 이제 공원화를 하는데 그 매립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예. 대해서 국제 공모전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 대한 안들을 이렇게 나온 책이에요. 예. 그래서 이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추진한 방향은 매립지가 에너지 파크가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엄청난 땅을 이용해서 풍력과 태양광과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여기를 어떻게 에너지 공원으로 만드느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에너지 공원과 여러 가지 기존의 공원 시설이 이제 들어가는 복합적인 연구로 저도 이렇게 참여해서 제가 낸 작업은 아니고. 그럼 그게 언제부터 실제로 다 그 착공을 하나요? 이거는 일단 계획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받아본 거고. 그럼 이제 설계가 실제로 뉴욕시가 이제 그걸 하니까 지금은 프레시킬즈 공원 그이라고 해서 뭐 아주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아주 일부분의 놀이터랑 뭐 주거단지 그런 계획만 지금 조성된 상태고 대부분이 아직도 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생태 체험, 뭐 생태 트레일 같은 거, 그래서 말씀하신 뭐 마라톤이나 그런 거 하고 있고. 그렇게 쓰이는 상품.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한 프로젝트인데 여기는 이제 뉴욕 근방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이에요. 예. 뉴저지. 근데 거기에 이제 여기도 이제 똑같이 강이 흐르고 있고 예전에 이 인근 5개 시에서 여기다 이걸 매립지로 썼었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매립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포츠 공원이나 이제 잔디밭 공연장으로 바뀌었고. 이쪽에는 원래 매립지로 돼 있었는데 너무 범람원이다 보니까 자주 범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해서 이제 아주 한 50년 동안 거의 DMZ처럼 이렇게 버려진 땅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생태공원화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그래서 여기가 다 합치면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더 커요.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근데 그 일들이 그 이제 뭐 매립지가 이제 조성이 끝나는 게 많으니까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조경에서. 우리가 뭐 아파트 조경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로 이제 더 눈을 좀 돌려야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뭐 우리나라 매립지 227개라고 옛날에 했었는데 이제 종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사후 관리라 해서 침투수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그게 제대로 활용되는 게 없더라고요. 뭐 나지로 다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았었고 기껏 해봐야 이제 체육시설 갖다 놓고 구석에 있잖아요. 그런 걸 다 활용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 현황을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좀 파악을 어차피 그 환경부에는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걸 뭘 다 이제 활용을 하는 건지 그런 걸 가지고서 찾아서 해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땅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매립지 꼭대기에다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아까 그 말씀드리다 좀 더 이제 맨 마지막에 그 북한의 나무 심기 개성공단 꽃전시 있잖아요. 저거를 어떻게 이제 하게 됐냐면은 2013년도서부터 저희가 이제 국화축제를 2012년서부터 크게 했었어요. 왜냐면은 2011년도 청라국제도시가 이제 제대로 입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홍수가 상당히 크게 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홍수에서 나오는 그 쓰레기들, 그 수해 폐기물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건 뭐 선별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이제 시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악취가 엄청나게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라 국제도시에 거기에 이제 입주민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다 들어왔는데 이게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악취가 난다고 이제 보도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원이 뭐 굉장했었어요. 환경부, 우리 뭐 인천시 그렇게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잠재우려고 이제 2011년도에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서 각종 이제 그 배관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를 다 교체를 하고 환경 개선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했으면 이제 이거를 알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뭐 그걸 아무리 직접적으로다가 와서 오십시오 뭐 개선했습니다. 이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2년서부터 축제를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굉장히 키웠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멋모러 오는 거예요. 축제를 한다니까 꽃 보러 오는 거죠. 오다 보니까 여기가 쓰레기 매립지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냄새도 안 나네. 그 많던 데모를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그 냄새 난다고 얘기해봐야 결국은 자기들 집값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역으로다가 너무 좋다. 게다가 보니까 그분들이 분당, 강남 이런 데서 투자 목적으로 다 이사를 많이 왔었거든요. 자기들 친구들 막 초청해가지고서 야 축제 보러 와라. 그러니까 신나가지고서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축제를 하는데 매일같이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저희한테도 이제 고맙다 그러면서 막걸리도 이제 한잔 하고 뭐 부녀회장이라든지 뭐 저기 통호회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환경은 우리가 책임지고 개선할 테니까 나중에 아파트값 오르면은 그건 저희한테 10%는 우리 겁니다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재밌는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다가는 매립지에 대한 그 악취 이런 민원이 쑥 들어갔어요. 직접 와서 봐야 되거든요. 간접 체험이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2012, 13, 14 피크를 찍었는데 와서 말만 하지 말고 남 얘기 듣고서 냄새 난다 하지 말고 안 좋다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봐라. 그래서 축제를 굉장히 키웠었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가지고서 국화는 이게 굉장히 꽃이 오래 갑니다. 꽃 중에서도 굉장히 그 오랫동안 좀 유지가 되는 건데 끝나고 나가서 아깝다 보니까 저거를 개성공단으로 이제 보낸 거죠. 그게 개성공단에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라고 거기 이제 변상욱 팀장이라는데 건축직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북한 그 근로자들 한 5만 많을 때 5만 3천 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굉장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버스 폐차되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200대 정도가 되는데 꽉 차가지고서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 아침 출근 시간 되면은 그 이제 개성시에서 이제 이렇게 그 실어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에 표정이 없느냐 웃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이제 행사하는 걸 와서 보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왔다는 거에서 이상하다 이게 뭐 북한 사람인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해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공장을 짓고 관리하고 이런 거를 이제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꽃을 좀 한 차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꽃차 1톤 차 한 차 하니까 한 500화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건 뭐 좋죠. 그랬더니 나중에 너무 좋다고 그 다음에 와서는 2차를 달라는 거예요. 2차 정도 괜찮아. 그 다음에 와서는 뭐 10차를 달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제 그냥 이메일을 다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승인도 안 받고 난리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통일부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한테 얘기해서 우리 이런 거 한데 통일부에서 협조 문서 좀 보내주라.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는
이삿짐 그 큰 그 박스 트럭 있잖아요. 거기다 한 10대를 가지고 갔었는데 재밌는 게 저희는 이제 그 국화를 가지고서 뭐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거 대국 큰 거는 이제 대국이라고 하고 조그만 건 뭐 중국 소국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동물도 만들고 용도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분에다 이렇게 꽃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해가지고서 이왕하는 거 그런 것도 가져가서 이제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북한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통일부하고 북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다 가져와라 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딱 지게 차가지고 내리니까 뭐 용이 나오지 기린 나오지 이거를 그쪽에 북한 당국자들이 북한 총국에서 나와서 깜짝 놀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시가 왜 그러냐 거기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했더니 이거는 북한에서 보지 못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이 남한 자유 그런 그 민주주의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 다시 싣고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참 그 여성들 근로자들 이렇게 점심시간 때 이제 쉬거든요. 그러면 지나다니면서 향기가 좋으니까 와서 향기 맡고 웃으면서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재 같은 경우는 너무 좋으니까 이제 당국에서 가져가고 그 이제 상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야 우리는 꽃을 가지고서 우리 남북 분단의 벽을 허물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북한 개성공단을 통해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뭐 그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러는데 예 일례를 들면은 개성공단이 2007년도인가 아마 오픈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주민들한테 이제 뭐 야근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밥은 못 주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쌀밥을 먹잖아요. 거기엔 쌀밥은 못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은 그쪽에서 가져오게 하고 우리나라는 국만 제공하는 조건으로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야근을 시키려다 보니까 뭐 국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수는 허용이 된다 해서 그럼 국수를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초코파이를 이제 간식을 다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코파이를 안 먹고서 이걸 이제 다 가져나가요. 뭐 여학생이 있나요? 없지 여기는 지금 젖가슴에다 숨겨서 나가고 겨드랑이 밑에 숨겨 나가고 하여튼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뭉쳐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주다 보니까 뭐 다들 그게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르면 줘가지고서 나중에는 한 박스를 줘가지고서 가져가는데 이게 개성공단에 가서 이게 장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초코파이 장이. 그래서 그렇게 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그다음에 기업이 거기가 한 500개 기업 정도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롯데 초코파이도 있잖아요. 그거를 먹고 나더니 오레온 초코파이를 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레온 초코파이를 이제 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찰떡 초코파이라고 그 다음에 또 나왔잖아요. 이게 더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찰떡 초코파이를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그게 개성 시내에서 장이 서고 이런 것도 보면서 참 이 자유의 물결이 굉장히 대단하구나.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북한 그 개성공단 쪽에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 사람들을 이제 일을 하는 건 어차피 북한 사람이거든요. 일 시키는 건 남한 사람이지만 처음에 가서는 이렇게 농담했을 때 얘기를 안 받아요. 절대 1대1도 안 대화를 안 합니다. 2명 이상이 대화를 하고 엘리베이터도 거기 혼자 있는데 내가 타면은 내려요.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이 있으면 같이 탑니다. 근데 나중에 갔더니 거기 가면 이제 그 평양관이라는 그 술집이 있었고 그 뭐 봉동관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봉동관이라는 거는 그 개성공단 외쪽에 북한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구멍 같은 데를 빠져서 이제 몰래 나가는데 거기 가면 그 북한의 그 여성들이 공연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재다능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술도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밥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도 하고 뭐 악기도 다루고 다 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는 다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은 뭐
최고 이쁘고 학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북한 사람들이 요즘 뭐 세터민 문제가 많다는데 이 사람들은 넘어오면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구나. 엄청나게 술도 맛있어요. 막걸리가 진짜 뽀얀 게 굉장히 맛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경계하고 그랬었는데 한 3, 4년 후에 가니까 농담을 받아요. 역으로 와가지고서 또 왔냐고도 인사도 하고. 그래서 참 그 많이 변해간다 해서 저희가 꽃을 가지고서 전시도 했지만은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에 한 5개만 되면은 저거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서 그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너네는 참 행복한 줄 알아라. 거기 가니까 말을 하고 싶어도 말도 못 하고 겨울에 연탄불이 연탄이 작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거 반만한 거 작은 거를 떼는데 하룻밤에 2개씩 준다는 거예요. 2개씩 주는데 거기에 이제 근로자들이 한 5만 명 넘다 보니까 그 주변 근로자들 가지고 안 되고서 개성시에 있는 근로자도 안 돼서 거기에서 걸어서 한 40분 정도를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를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스로 나가서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한 새벽 4시 반 정도면 그 랜턴을 가지고서 이제 불을 밝히고서 나오는데 전기 공급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 요즘 이제 랜턴이 충전식이잖아요. 그거를 그 공단에 오면은 그걸 이제 충전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많은 인원을 그걸 어떻게 다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콘센트에서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충전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 화재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콘센트를 다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열악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그 보직은 뭐냐면은 여기 와서 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 메이커 있는 아동 옷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뭐 귀금속 이런 걸 이제 만드는데 가장 그 좋아하는 보직은 식당에서 한국 식당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북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장 최고의 꽃보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먹고 남으면 먹는 거 충분히 먹을 수 있잖아요. 거기 근로자들은 밥을 안 줘요. 국만 주지. 밥은 자기들이 싸가지고 오는 거고. 근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은 흰쌀밥 먹고 저도 이제 같이 먹어보니까 진짜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나중에 남은 걸 또 싸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타까웠던 거는 거기 이제 타가소 애들이 있는데 얘들이 거기 이제 엄마들이 3시만 되면 이제 젖을 먹이러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분유가 없으니까 젖을 먹이러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젖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와서 얘기했던 건 그랬던 거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최고의 행복으로 알아라. 먹는 거 못 먹고 사람이 개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말을 못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뭐 산에 나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판문점만 넘어가면 나무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빤빤해요. 그 뿌리까지 갔다가 우리도 뭐 옛날에 60, 70년대 초만 해도 그때는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을 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역으로 돼가지고서 산이 아주 빤빤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골을 파가지고 소들이 다니면서 쟁기질을 하고 이제 거기다 콩 같은 걸 심는데 그 이제 이 군사분계선 넘으면서 저 나무를 우리 지금 뭐 쓰러져도 안 가져가 그러잖아요. 저거를 좀 가져갈 수 있게만 해도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가을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행사를 하게 된 거는 2004년도에서 했다 그랬는데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또 주변들하고 좀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 고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행사장의 모든 국화라든지 꽃은 직접 저희 공사 내에서 재배를 하는데 그 온실이 있습니다. 온실도 매주 내에서 이제 메탄가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사실은 하나도 안 들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이죠. 온실을 운영하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겨울철에 난방비랍니다. 이게 저희도 저거를 가지고서 뭐 한때는 비용을 더 산출해 보니까 최소한도 한겨울 떼려면 저희가 한 2,000평 정도 온실을 가지고 있는데 한 4억 정도는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이런 건 이제 자꾸만 접촉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었고, 지금 이제 전시 장소는 한 26만 평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2,000평 정도 되는 저희 공사 앞 마당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렇게 됐고요. 그래서 예산도 처음에는 뭐 한 3천만 원 이때도 시작했다가 나중에 커지고 나중에 악취 파동이 나면서 한 9억 정도로 이렇게 아마 상승됐던 것 같아요. 게다가 많이 할 때 아시안 게임 때는 33억 정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5만 명 정도, 관람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홍보를 절대 안 해요. 왜냐면은 2014년도에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서 홍역을 치러가지고서 절대 홍보를 안 합니다. 그래도 알아서 때 되면 이제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행사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부지가 크다 보니까 코스모스 백일홍 꽃밭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그런 데가 별로 없는데 좀 답답한 데서 좀 벗어나가지고서 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걸 좀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컨셉을 이제 맞는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국화 작품 같은 거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라페트에서 제가 좀 인터뷰했던 정원 만들기 컨테스트, 이것도 사실 전시라는 건 그래요. 전시라는 거는 그냥 와서 보고 가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직접 와서 만들고 체험을 하면서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생각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 만들기 컨테스트가 저게 전문 거는 아니지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매립지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매립지 투어, 그 다음에 이제 조형박물관에서 저것도 뭐 고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그 로봇이라든지 이런 만드는 작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협약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 때 뭐 환경 뮤지컬,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희 먹거리 장터가 다른 데하고 다른 거는 다른 데 지자체 가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건 없고 음악 같은 건 못 틀게 하거든요.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행사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 13회가 됐는데 과거의 거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2004년도에 10월 9일서부터 17일 저때 기간을 잡은 거는 국화라는 게 원래 가을에 피는 겁니다. 그래서 저때를 잡았는데 저 17일 넘어가게 되면은 그 무설이라 그러죠. 저희 중부지방만 해도 무설이가 내려가지고서 국화는 괜찮지만 앞에 있던 뭐 코스모스라든지 뭐 황화코스모스 백일홍 같은 거 싹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조기간에 했고, 첫 해에는 가장 걱정했던 게 제가 사실은 쓰레기 매립지 하루에 1,500대가 그때만 해도 한 2,000대 정도 들어왔어요. 2,000대가 들어오는 쓰레기 매립지인데 축제를 한다면 누가 올까?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이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쓰레기 차 하나만 지나가도 다 피해서 도망가는 판인데. 근데 했더니 의외로다가 많은 인원이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장점이로구나. 수도권 지역에 할 수 있는 장점이로구나. 그래서 19만 명이 왔었고요. 이때는 뭐 예산도 없었는데 이제 다른 사업 예산을 잘라가지고서 제가 한 1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회 뭐 2005년, 6년, 7년, 8년까지 그 규모로 다 이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한창 돌아가지고서 모든 행사를 다 취소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 행사는 취소를 하고, 여기 인원 집계는 안 됐지만 인천에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도시축전이 있었어요. 2009년도에. 그래서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모든 작품을 그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면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라는 것도 알렸고요. 사실 2004년도만 해도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몰랐고 이름도 없었고 쓰레기 매립지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리게 됐고, 10년도서부터는 다시 이제 국화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년도, 11년도 악취가 굉장히 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예산을 기존에 1억
이하였다가 이제 9억이 갑자기 됐죠. 예,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인 것 같아요. 예.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9억을 만들었고 12년도에는 15억. 그 다음에 그래서 그때가 이제 73만이 다녀갔고요. 13년도에 153만 명. 15억. 이제 좀 더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년도에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221억 원. 221만 명. 그래서 이때 이제 33억을 이제 쓰게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행사가 이때까지 2012년도까지만 해도 73만 명이 다녀가다 보니까 인천 지역에서 이만큼 다녀가는 행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장이 무슨 요청을 하냐면은 아시안 게임 때 문화 콘텐츠 좀 지원을 위해서 이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 기간에 맞춰서. 근데 저희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호시라는 거는 이 개화 시기를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국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자연 개화를 시키면은 한 10월 말 11월에 개화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되면 너무 춥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리가 오면 다른 꽃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다 개화를 10월 초중순에 하려다 보면은 차광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 이제 14년도에 아시안 게임 9월 20일서부터 10월 5일까지잖아요. 이 기간에 개화를 시키려면은 한 20일, 25일 정도 땡겨야 되는데 그러면 한여름 복대 그 검정 비닐을 다 차광을 시켜야 돼요, 국화를.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게 된다는 보장도 없어가지고서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고 일단은 해놓고 12년도에 안 된다고 해놓고 13년도에 9월과 당겨봤습니다.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처음으로 다 이제 9월 달에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월 26일, 10월 6일 하다 보니까 개화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진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하겠다고 했더니 인천시에서 그거를 대통령 그 국정과제로다가 지역 공약 과제로다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그러면 같이 하자 해서 9월 20일서부터 해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 300만 명이 공식적으로 300만 명이 왔다 갔는데 저희한테 220만 명이 왔어요. 저는 행사를 하면서 처음에 할 때 소원이 뭐였었냐면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 걱정.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람들이 처음인데도 많이 왔네? 이때 2,000평에서 했었거든요. 쭉 오다 보니까 제 세원이 저희가 이제 그 국회의사당 데까지 한 거리가 한 15km, 20km 정도 될 거예요. 제 소원이 나중에 우리 축제로 인해서 국회의사당 앞까지, 왜냐면 국회에서 상당히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밀려가지고서 의원들이 출근을 못하게 하는 날을 만들자, 이런 이제 욕심을 가지고 했었는데 2013년도 150만 명 오고 2014년도 221만 명이 오다 보니까 주변이 다 도로가 다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교통방송, 인천교통방송 주말에는 저희 행사장을 오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주중에 오라고 방송을 하게 했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220만 명 올 때 주말에는 하루에 32만 명이 와요. 그러면은 행사장이 뭐 26만 평 넓지만은 이 병목 현상 같은데 토요일 날 오후에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6.25 때 중공군이 불밀듯이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있으면서 진짜 무서움을, 사람으로 인한 무서움을 처음 느꼈어요. 야, 저러다가 누가 하나 넘어져가지고 밟혀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이제 경험도 있었는데 하여튼 원 없이도 해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매립 기간 연장을 위해서 아시안 게임 경기장을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그 다음에 이제 펜싱장 이런 걸 짓다 보니까 예산을 쓰고 악취난다는 바람에 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썼어요. 거의 있는 걸 뭐 다 쓰다 보니까 이제는 매립지가 더 이상 냄새 난다고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예산을 좀 절감하자. 그래서 행사 명칭을 바꾸고서 작년 올해를 이제 이렇게 지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인데 이건 아까 이제 축제한다는 그곳에서 좀 딴 건데 저희 이제 수영장이 여기가 있고요. 진입로는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이제 코스모스 밭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백일홍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쪽에는 이제 그 황화 코스모스 그다음에 뭐 코스모스 그다음에 조수수 뭐 이제 이런 걸 심고 그러는데 이 전체가 이제 이쪽에가 이제 그 승마장입니다. 승마장. 그래서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이쪽에서 요즘 이제 TV에 최순실 승마 하면은 저희 승마장이에요.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깝기도 한데 그다음에 이제 수영장을 했고 이쪽에 이제 골프장입니다. 드림파크 골프장. 여기서 골프 경기가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저희의 좀 다른 점이라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그래서 와도 혼잡한 거를 거의 못 느껴요. 그래서 올해 25만 명이 다녀왔는데 2014년도 221만 명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요. 이때는 주차할 데가 없었지 밀려서 주변에서 아우성이지. 근데 올해는 전혀 이제 많이 올까 봐 홍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전혀 안 하고 했더니 사장님은 이제 역으로다가 화가 나가지고서 야 행사를 했으면 알려야지 응? 왜 안 알리냐고.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면은 주차장 저희가 한 2,200대 정도 될 수 있는 건데 아시안 게임 때 한 5,000대 정도 될 수 있는 거를 외부에 이제 사유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도대올려주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서 작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좀 조용한 분위기로 다 바꿔가지고서 명칭도 바꾸고 진짜 와가지고서 꽃밭을 거닐면서 도심의 그 답답함과 회색 도시에서 좀 벗어나서 자연 꽃밭을 거닐면서 좀 힐링을 하자. 그래서 과거에는 뭐 공연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런 거 싹 없애고 사람의 웃음소리만 들리게 하고 기계음 같은 거는 전혀 들리지 않게 하자. 그래서 음식점에 가면은 디저트 축제 가면 뭐 꿍꽝꿍꽝 뭐 각선에서부터 뭐 온갖 소리 다 들리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족도는 더 높아지더라고요.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외부에다가 이제 평가 용역을 주거든요. 그래서 축제 기간 중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없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코스모스, 황화 코스모스 이런 걸 다 씨를 뿌려서 대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런 종들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또 이 씨를 뿌리는 기간, 그래서 축제 기간에 역산을 해가지고서 그 종류에 따라서 뭐 50일 아니면 60일 전에 파종을 하면은 개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꽃밭을 이제 주로 하고 뭐 조수수 좀 시골스러운 이런 그 맛을 좀 느끼게 하자 해서 그런 거 하고 뭐 메밀 같은 거 좀 뿌리고요. 그 다음에 호박도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터널 같은 거를 하고. 그래서 이 행사하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이 꽃 피는 시기를 맞추는 건데 사실 행사 임박해서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가가지고서 맨날 꽃봉오리만 쳐다봅니다. 얘가 언제 터져줄래나.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연도 양귀비를 13년도에가 심었었는데 양귀비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중국의 양귀비도 굉장히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니까요. 그거는 다른 것하고 다르게 한 80일 전에 뿌려야지 이제 개화가 돼요. 근데 그거 기다리다 보니까 애타잖아요. 사람이 원래 애타게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꽃잎이 굉장히 그 야들야들합니다. 그래서 양귀비가 이래서 양귀비로구나.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양귀비 꽃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뭐 술래기도 이제 서로다가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이제 국화가지고서 이런 걸 이제 만드는 거죠. 여기 이제 토피아리 종류인데 뭐 분재도 말고 만들고 뭐 현해장 뭐 다륜장이라 해서 그건 지금 사진이 없는데 이런 거를 북한에 가지고 나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거 다시 가져 내려가라 해서 그건 전시도 못 하고 이제 가져 내려왔었던 거죠. 이건 이제 저희가 조형물로다가 저쪽에 왼쪽에 거는 저기 밑에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표현했고, 요거는 그래서 이 멜지가 수도권 멜지가 세계적으로 좀 뻗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드론 형상을 좀 표현하고, 위에는 이제 식물의 싹을 그래서 생태적인 복원을 이제 의미하도록 하고, 이쪽에는 여기 이제
위에다 달팽이를 얹었어요. 그래서 도심 속에서 항상 그 바쁘게 살아가는 것들이 이제 요즘 시민들인데 여기에 와서는 느릿느릿 걸으면서 쉬었다도 가고 이렇게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달팽이 2마리를 이제 얹었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가 폐기물 처리 기관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데 좀 주안점을 두자 해서 저 맨가에게 이제 폐타이어를 같이 활용해서 이제 꽃을 좀 심어본 거고요. 요 가운데 거는 2014년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시아 국화 축제를 좀 해보자 해서 중국에 보면은 광저우 쪽에 이제 10월이라는 데 가장 큰 국화 축제를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전통도 뭐 거의 한 100년 이상이 됐고, 이 국화의 그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기술자들을 저희가 한 15일 정도 초대를 해가지고서 밥 먹여가면서 원래는 이게 반구예요. 뒤집어졌던 건데 요거는 이제 올해는 거꾸로 뒤집어놨는데 반구에다가 꽃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를 그 조성을 하도록 하고 거기다 이제 중국의 팬더 상징적인 팬더 고물이 이제 갖다 놓고 이제 했던 건데 저게 고철인데 이제 똑같이 하긴 식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치우기는 그렇고 홀딱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서 위에다 한번 꽃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건데 그다음에 요 가해는 저희가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간벌할 것도 굉장히 많고 또 하자목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솥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좀 만들어서 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체험 프로그램인데 뭐 저 맨 가해 거는 그 나눔 세상이라는 이제 민간 단체인데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저게 새집 만드는 겁니다. 새집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거기다 소원 적고 해가지고서 한 10,000원 정도 받는 건데 그거를 저희한테 기증하는 걸다 무상으로다가 그런 행사였었고요. 요 가운데 거는 그 저게 뭐 물대포라 해가지고 자전거 페달을 돌리면 물이 쭉 나가요. 그러면 이 저기 돌아가도록 저게 옛날에 그 여수 엑스포 때 그 에너지 파크에 있던 거를 이제 저희가 한 10점 정도를 갖다가 그 작가가 이제 가져와 가지고서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저희 인천에 있는 그 환경운동연합하고 해가지고서 그 작은 연못 같은 데 수소곤충 이런 거 찾기 이런 거를 이제 시민단체하고 좀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애들이 식물보다는 오히려 움직이는 동물, 잠자리 유충 같은 경우는 사실 잠자리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이것도 상당히 그 인기가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저기 두 번째 보면 주얼리 만들기인데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주얼리 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석 같은 거 가공하고 이런 데인데 그런 걸 이제 가지고서 와서 뭐 반지 같은 걸 만든다든지 브로치 같은 거 만들게 하니까 여성분들은 굉장히 또 인기가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정원 만들기 콘테스트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와서 뭔가를 고민하게 하고 참여를 유도를 좀 해보자. 그래서 올해 이제 3회째를 했는데 시상금은 많지는 않아요. 그 대상이 7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30만 원 이 정도 순위인데 그래서 20팀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매립지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는 영향권 지역 주민을 우선시 해가지고서 그렇게 이제 모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참여율이 좀 떨어져서 내는 좀 그 외 지역 청라라든지 이쪽보다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제는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서 정원을 만들어보는 그런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은 이제 조경식물사에서 교육도 하고 모집도 좀 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음악 가족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첼로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못 쓰는 거 있잖아요. 바이올린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건데 일반인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직접 이걸 만들게 하고서 이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그 스토리가 좋은 거예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20팀을 다 모아가지고서 좀 그 책자로 다 만들어 보자.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좀 했고요. 요 같은 경우는
태극기 휘날리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아버지가 도장을 한대요. 도장, 태권도장.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애들하고 같이 가는데 태극기를 보더니 엄마 저 태극기 이상해. 그러니까 이제 요즘 태극기하고 좀 다른 걸 본 거죠. 그래서 엄마가 태극기를 찾다 보니까 옛날에 태극기 처음서부터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태극기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스티로폼 박스 같은 거에서 기차도 만들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 문구성 보면 재밌습니다. 뭐 이 탈 수 있는 거는 뭐 누구나고 뭐 하여튼 재밌어요. 저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런 거를 해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저희 공사 옆에 환경연구단지라 해서 국립생물자원관, 그 다음에 환경교육인력개발원,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 뭐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거는 국립생물자원관이 뭐 하는 곳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고유종, 멸종 위기종을 번식하고 그런 걸 이제 보존하는 노력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 와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고유식물이 이런 거라는 걸 알리고 종자가 이렇다는 걸 알리고. 근데 이제 종자도 그 작지만은 크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제 향후에는 그쪽에서 어차피 우리나라 희귀종하고 멸종위기종을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쪽에 온실이 있다 했잖아요. 온실에서 대량 번식을 시켜줄 테니까 그러면은 그걸 연구재료로다 쓰면서 우리 쪽에 공원에다가 심어가지고서 이거를 시민들한테 좀 알리자, 이런 좀 계획을 하게 됐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행사 기간 동안에 많이 오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 골프장 상부에 시민들이, 일반 시민들은 사실 골프장을 올라갈 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을 하루를 이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가지고 카트도 좀 타게 하고 와서 뭐 그 골프 연습하는 것도 좀 보여주고, 또 그다음에 벙커 같은 데서는 애들 뭐 씨름 대회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하면서 KBS 열린 음악회를 했었어요. 근데 전날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비를 다 쓰고서 이렇게 보는 관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엔 뭐 환경 그 뮤지컬 요거를 이제, 그래서 저거는 행사장과는 좀 뼈 떨어진 데서 뭐 음악 소리가 안 들리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열린 음악회 같은 경우는 야간에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기타로 다 해가지고서 환경 화해 작품 해서 이제 그 조형 작품하고 꽃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수원대학교 교수가 이제 이런 맨 왼쪽에 있는 작품 같은 거를 이제 그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이제 그 나눔장터 있잖아요, 재활용, 그런 거를 이제 5개 단체가 모여서 하도록 이런 것도 이제 해봤고, 그다음에 먹거리 장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옵니다. 이 마을 분여회에서, 영해권 지역이라 해서 피해를 보는 분여회에서만 이제 5개 분여회가 와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독점 형식으로 다 하는데, 저것도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인원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돈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거를 음식값을 반으로 낮추는 대신에 다른 쪽 어디 우리가 골프장 수익금에서 좀 지원을 한다든지 해서 진짜 손님을 만드는 입장으로 좀 친절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행사 세부적인 건데 뭐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거에서 좀 더 세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맵지를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런 곳이라는 걸 좀 소개하려고. 과거에는 여기에 그 생태계가 살아있던 자연 갯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뭐 굴껍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염생식물들이 요소요소에 자라는데 이거를 이제 쓰레기 매립지로다가 만드는 거죠. 근데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라지만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를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자랑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창피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혐오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도권 지역의 인구가 지금 2,500만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 쓰레기 발생량의 64%를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경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주민 아주 가장 갑이죠. 그 다음에 환경부, 상계시도 뭐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는 왜냐면은 이분들이 와가지고서 쓰레기차를 막고서 들어 누우면요, 이 수도권 중에 쓰레기가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그 사람들하고 이 유기적인 그런 관계, 상생, 협력 이런 관계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공원을 예쁘게 만들고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그 시민들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매립장은 난지도 매립장하고는 좀 다르게 그 쓰레기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난지도 매립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다 그냥 갖다 쌓아놓고 나서 위에다 흙 덮어가지고서 공원을 만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위생 매립자라고 하는데 맨 밑에 이제 그 침출수가 안 나갈 수 있도록 시트를 싹 깔아서 차단 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를 이송 처리할 수 있는 관을 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다시 이제 그 쓰레기들이 이제 못 내려오게 뭐 부직포도 덮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하여튼 침출수는 지하로 다 못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4.5m를 묶고 나면은 50cm를 흙을 복토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날 복토가 완전히 이루어져 가지고서 4시 반 5시 정도 되면 쓰레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그 전체 블럭이 커다란 게 유해가 한 4-50만 평 정도 되는데 블럭을 300m짜리 셀로다가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한 셀마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동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표면적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요. 그래서 한 개 단위 5m가 되겠죠. 그러면은 맨 밑에가 가장 넓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4.5m 쓰레기, 50cm 흙 이렇게 해서 좀 좁혀가지고 2단이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8단, 5m, 8단 40m가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90m까지 올라가서 뭐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저희는 40m 올라가고 그 구간이 좁아질 때마다 관리 도로가 있습니다. 이격 구간이라고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하는데 그 저희가 나무를 심는 거는 그 사면 지역, 이 제방이 이제 가해를 다 만들어지는 사면 지역에다 나무 심고 하고 상단. 그래서 이 이격 구간이 한 바퀴를 돌면은 1,2m짜리 공이 6km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게 8단이면은 6, 8이 48, 48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나무를 심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게 나무가 맨 밑에 따는 거의 뭐 9년, 10년 되다 보니까 나무가 한 가장 큰 데는 뭐 한 3, 40cm 되는 데도 있고 뭐 20cm, 20cm만 돼도 거의 그 이격 구간이 그 도로가 이 캐노피처럼 이렇게 그린 캐노피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름에도 사실 햇볕을 안 보고 산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새소리, 매미소리 굉장히 그 새도 굉장히 종이 지금 많아졌어요. 이제는 다양한 뭐 봄이면 뭐 뻐꾸기, 꾀꼬리, 그래서 새 종류도 굉장히 많고 이 매미 같은 경우도 이 나무 수종마다 또 매미가 찾아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저도 이제 어차피 하면서 운동 삼아서 이렇게 요즘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해가 좀 짧아져서 못 도는데 여름 때 같은 데는 제가 매일같이 한 바퀴씩 그 이격 구간 6km를 돕니다. 돌면서 조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프레나무에 그 매미 종류가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뭐 이런 것부터 나비 종류, 그래서 그런 거를 향후에 좀 잘 조성을 한다라면 계획적으로다가 상당히 마라톤이 42.195km거든요. 그러면은 48km면은 그 단을 돌려 뛴다라면 마라톤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뭐 트레킹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현대차하고 아이오닉 숲을 조성하면서는 그런 개념을 해가지고서 이거를 그냥 돌기는 6km가 너무 멀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줄여가지고서 걷는 사람은 줄이고, 그러니까 전기차 어차피 홍보도 해야 되니까 그럼 전기차를 갖다 놓아가지고서 전기차 시승을 할 수 있게끔 하자. 6km 잠깐이면 돌잖아요. 뭐 이런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관계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가 502만 평, 센트럴파크 100만 평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다면 향후에는 이 매립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하고 체육시설밖에 안 들어가요. 침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향후에는 502만 평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것도 수도권 지역에서. 지금 난지도 공원이 한 90만 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게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교수님도 아까 그 프레시키스 매립장에 그런 것도 하셨다니까 좀 멀더라도 한번 오시면은 제가 안내를 하면서 한번 좀 아이디어라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좀 선배로서 제가 먼저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저희 후배들도 신입 직원들 오면은 이 얘기를 술자리에서 가끔씩 합니다. 뭐냐면은 사실 제가 공무원 생활했다 했잖아요. 공무원 생활 요즘 뭐 인기가 높다 했는데 절대 부자 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됐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